공기 정말 좋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위암이 정말 많았어요. 나중에 일본에서 그 시골을 검사해봤더니 다 좋아요. 환경도 좋고 그 사람들이 뭐 매일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장수 마을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깨끗한데 물속에 던 거예요. 암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보통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양, 그리고 물을 마시는 시간, 또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치유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라든지 생수 마찰, 혹은 또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폐질환, 위장병, 또 건강한 두뇌를 위해서, 간을 위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육각수. 네. 육각수는 물의 모양을 말하죠. 물이 육각수가 되어야 좋다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표현이고, 또 어떤 물이 좋을까요? 네, 그 분자가 작은 물, 깨끗한 물, 네, 그 다음에 산소 함량이 좋은 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우리가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마시는 물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원리. 사람의 몸에 물은 생명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도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고요. 세포도 수분이 부족하면 안 돼요. 자, 인간의 생명은 음식 없이는 1개월 이상도 견디지만 물이 없으면 며칠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수분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그때는 한 90% 정도 수분 되어 있다가 보통 사망 전에는 40% 후반까지도 수분이 몸에서 줄어듭니다. 50%까지 빠지는데 남성, 여성 좀 달라요. 사람의 생명은 무엇에 달려있다? 수분에 달려있다. 즉 건강도 수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 몸의 상태가 건강한지에 대한 여부가 물의 양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물만 많이 마신다고 물이 우리 몸속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문제죠.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 물이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안 되거나 받아주지 못하면 배만 부르게 됩니다. 신장만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인체 수분 함량을 보세요 한번.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을까요? 태아의 주에서도 보면 출생까지 수분 함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인체 수분을 보시면 신생아 때부터 60대까지 대략 80-90%에서 45%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사실 사람은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명이 다한다, 생명이 다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질병이 생겨요. 우리 몸속에 수분 함량이 부족할수록 사람의 몸은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산삼 많이 먹고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많이 하고 어싱 뭐 매일 하셔도 물이 부족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몇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금방 또 염증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물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은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만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물을 마신다. 왜냐하면 이게 신생아 때부터 20대까지는 갈증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발생을 시켜서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요구합니다. 근데 20살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말릴 때,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물을 매일 마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마셔야 되냐면 물을 마시고 바로 소변 보러 가지 않으면 돼요. 30분 내로.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깨지면 않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보통 물을 마셔야 하는 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kg당 물은 30ml 정도를 마시면 됩니다. 내 체중이 가령 40kg가 나간다 했을 때 1.2L, 50kg가 나간다 했을 때 1.5L. 이것은 기본적인 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양이에요. 최소. 만약에 여러분들이 60kg 나간다 1.8L 못 마신다. 그러면 내가 하루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수분 양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돼요. 만약에 40kg 나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2리터를 마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즉 대사를 위한 양이에요. 근데 내가 몸속에 독소가 좀 더 쌓였다 그러면 물량을 여기서 더 늘려주셔야 돼요. 독이 쌓였을 때는요. 아시겠죠? 기본 양보다는 10%, 15%, 20%까지도 늘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배 정도 이상을 늘리기도 합니다. 한 4리터도 마셔요. 4리터도. 4리터 이상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감기가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큰 페트병에 프로폴리스를 타가지고 하루 종일 마십니다. 그러면 되게 빨리 떨어지죠. 그 이유가 내 대사에 필요한 물 그 양을 이제 넘어서는 모두 다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물이 우리 몸에서 필요하고 사용되는 게 노폐물만 청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을 움직이고 세포에 공급되고 수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노폐물을 처리하려면 기본적인 대사를 하고 남는 물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양을 섭취를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입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흡수됩니다. 머리에, 뇌에, 간에, 폐에 모든 장기에 흡수돼요. 몇 초에서부터 몇 분 내로 웬만하면 다 흡수가 돼요. 가장 우리 몸의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세포잖아요. 세포. 모든 세포가 물에 감싸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짠물로 되어 있어요. 그 세포가 모든 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되면 세포에 이상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죠. 혈액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혈액 속에 물이 부족하면 심각한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생기는 게 염증이에요. 자,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증상들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피가 많은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다.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이 약해져요. 그래서 피곤함, 스트레스 이런 거에 취약해지지만 어쨌든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신경 자체가 약해지니까. 물이 충분할 때와 부족할 때의 신경 자체는 정말 다릅니다. 세 번째는 두통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두통. 네 번째, 감기에 취약해져요. 평상시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감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상처가 났을 때 잘 안 났습니다. 여섯 번째, 화를 자주 내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내심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보세요. 근데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염도가 0.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염식을 할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인체는 계속해서 물을 빼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되는 경우, 만약에 내가 물을 2리터, 3리터를 마시는데 전혀 몸에 건강에 증진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몸속에 나트륨, 즉 소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염도가 몇이라고 했어요? 0.9. 이 정도가 유지되어야 혈액 속에 있는 산도가 중성을 넘어서 약 알칼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식이에요. 몸의 염도 0.9가 pH를 약 알칼리로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산성, 소금이 충분하면 몸은 알칼리성. 근데 소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은 일반 미네랄이 부족한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 충분한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짠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알칼리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소금 속에 마그네슘이라든지 기타 여러 영양 그 미네랄들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나트륨만 많으면 오히려 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만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충분한 미네랄을 같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나트륨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는 물을 계속해서 빼낸다. 아시겠죠? 물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삼투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몸에 물을 잡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몸에 물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이뇨를 하는 게 뭘까요? 칼륨 이런 성분들 있죠. 마그네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소금을 먹을 때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장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물의 종류를 보면 되게 많죠. 여러 가지 이온수도 있고 수소수, 파동수, 해양 심청수, 증류수 등등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원칙은 수분이 중요하다. 수분. 아시겠죠? 첫 번째 원칙은 수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는 간에 수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물의 깨끗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물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여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 몸속 세포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포 작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물에 미네랄이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물을 매일 마시잖아요. 어떤 동네는 물이 정말 깨끗한데 위암이 많은 곳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공기 정말 좋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위암이 정말 많았어요. 나중에 일본에서 그 시골을 검사해봤더니 다 좋아요. 환경도 좋고 그 사람들이 뭐 매일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장수 마을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깨끗한데 물속에 미네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암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은 어떤 거 한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좋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물은 우리 몸의 건강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6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칼리수를 만들어서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왜 장수마을의 사람들이 장수할까를 봤더니 물들이 알칼리수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물들이. 그래서 알칼리수를 전기를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물의 중성을 약 알칼리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동안 알칼리 워터라든지 많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알칼리를 만드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알칼리를 이루기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물속에 존재하게 되면 그 물은 미네랄 워터, 즉 알칼리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칼리수는 결과고요. 알칼리수를 만들었던 그 원리, 원칙이 바로 미네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리수를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미네랄이 있는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칼리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 몸이 산성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마셔야 되고, 근데 보통 정수기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기에는 pH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수기 물을 마신다, 내 몸은 언젠가 산성화될 수 있어요. 그때는 소금을 넣어서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수기 물을 마실 때 차선책은 소금을 충분히 넣어서 마신다. 아시겠죠? 미네랄 소금을 넣어서 마시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물속의 미네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수돗물 같은 경우는 미네랄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약이 되는 물, 독이 되는 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물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준치예요.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 이 부분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마시는 물은 생명수,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강의 듣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았다,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았다, 최악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머릿속에 내가 마시는 물이 내 몸에 유익을 준다, 내 건강에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우리 몸은 착각을 하게 돼요. 물이 원래 무맛이거든요. 맛이 없잖아요. 물이 맛있다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뭔가의 그 압박감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물을 마신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습관도 좋고요. 아침 시간 동안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얼마까지 마셔도 되냐면 1리터까지 마셔도 돼요. 식사하기 전까지. 많게는 1리터, 적게는 한 500cc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침에는 천천히 마셔야 돼요. 빨리 마시면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물을 천천히,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씻어내려지고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침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 몸에서 소화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쓸려 내려가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반응은 우리가 먹는 음식 대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신다고 소화액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방법, 나쁜 방법 같이 쭉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뜨거운 물은 어떻게 한다? 마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뭐 가끔 한번 몸이 너무 냉해졌을 때 차를 마시거나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 꼭 모닝커피, 허브차, 저녁 차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차를 난 2번 마신다 해서 그 차를 불면서 계속 마시면 우리 입보다는 식도 점막이 훨씬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물을 마셔보면 여기가 뜨거워지는 경험 하시죠? 여기 가슴 쪽에 뜨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면 약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물을 미지근하게 마신다. 정말 여러분의 체온이 뚝 떨어져서 체온을 빨리 끄집어 올리고 싶다. 그럴 때 뜨거운 물을 뜨끈뜨끈 타서 꿀물을 타서 마시는 거, 그런 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뜨거운 물에 기대요. 차나 커피나 뜨거운 물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안정이 됩니다. 심신이. 그때 그 중독에 의해서 우리는 하루, 이틀, 1년, 몇 년 먹다 보면 식도 점막이 망가지면서 위에서 위액이 조금만 올라와도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는 분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식도암, 위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도 굉장히 안 좋아요. 찬물이 왜 안 좋냐면 찬물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의 체온을 뚝 떨어뜨려요. 특히 위장 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체온이 올라오는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체온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때 음식을 먹게 되면 정상적 소화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 밤에 마시는 물은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밤에 물이 너무 부족할 때는 마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낮에 충분히 수분을 충전시켜 놓으면 밤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충전 중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물을 잡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밤에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소금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저녁 동안 몸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만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들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보다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좋다. 어차피 수분 공급량은 똑같아요. 1분 내에 마시나 10분 내에 마시나 똑같기 때문에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면 우리 몸이 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놀랍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은 물인데 엄청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마시냐 빨리 마시냐 이 차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을 많이 마셔줄 때, 금식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몸에 노폐물을 씻어 내려가게끔. 그 다음에 통증이 오거나 열이 날 때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줘도 돼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물을 반드시 나눠서 마셔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많은 양을 마실 수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은 우리 몸에 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열이 날 때, 통증이 날 때, 감기 걸렸을 때 물만 잘 마셔도 며칠 안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바이러스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염성 질환들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의 몸속에 노폐물에 염증이 많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물만 충분히 마셔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언제 마신다? 지금 내가 갈증이 안 나.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그때도 물을 어떻게 한다? 마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증이 난다는 것은 이미 인체에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대가 지나서는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뇌에서 갈증 호르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도 수분량을 공급시킬 수 있어요. 근데 20살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물을 드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일곱 번째. 자, 식사할 때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 물 마시는 습관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디톡스를 배우시고 자연출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위에 음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에서 음식이 보통 몇 시간 머물까요? 2시간. 과일, 탄수화물은 빠르고 지방질, 단백질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식사 자체가 지방과 단백질의 비중이 높잖아요. 2시간 반, 3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 밥, 탄수화물 기본 양에 단백질, 지방질 소량 섭취했을 때 양이고요. 어쨌든 이 2시간 동안의 음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위액, 소화액이 묽어지죠. 그럼 소화액이 묽어지면 위에서 처리할 때 사실 위액은 극산성입니다. 그럼 산성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균도 처리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 노폐물을 삭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액체가 들어오면 위장 안에서 음식이 정상적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부패가 생깁니다. 사실 위에서 소화시킬 때 강력하게 분해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물 말아 먹거나 막 그런 분들 보면 소화가 안 돼서 변으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식사 20분,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원칙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식사 전까지 물을 못 마셨다 그러면 바로 직전이라도 마셔야 돼요. 직전이라도 마시는 게 먹으면서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100배 나아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필요한 물의 양을 좀 계산해 봤더니 한 500cc 정도가 필요해요.
내가 점심을 1시에 먹는다 그러면 1시에서 한 20분 전, 30분 전 그 사이에 마셔야 될 양이 한 500cc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마셨던 물이 아니라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이후 시간까지 처리해야 하는 그 물의 양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 더 필요합니다. 사실 만약 매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텁텁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거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자꾸 식사 도중, 식후에 물을 요구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뷔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자극적인 식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식전에 물을 많이 마셔도 또 요구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를 바꿔야 되고 기본적인 음식에서도 현미채식에서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식사 얼마 전에요? 20분 전, 30분 전. 안 되면 10분 전, 5분 전, 1분 전이라도 마셔야 돼요. 근데 1분 전에 300cc를 마시면 500cc 마시면 너무 부담 가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될 수 있는 시간 둬야 되니까 식사를 좀 뗐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